안녕하세요. 여기는 사람과 마을을 이어주는 마을살이 정류장 고경아입니다. 마을살이 정류장 오늘은 미세 플라스틱 옷을 벗고 초록 지구를 입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옷을 수선해서 입거나 이웃과 옷을 바꿔 입는 공유 옷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패션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소비자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큰 힌트를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효님의 민들레 듣고 탄소 중립 실천 마을 활동가 두 분 모시고 잠시 후 마을살이 정류장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마을살이 정류장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96.3 FM 수원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마을살이 정류장은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머리를 맞대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수원 시민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의료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계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구채윤님, 김수영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을살이 정류장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살이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살이 정류장에서 수수땀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닉네임 정성을 담다의 김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채윤님. 네, 저는 환경동아리 하늘숲 대표 구채윤이라고 합니다. 환경동아리 하늘숲은 마을에서 의식주 마을살이와 관련하여 환경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모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원순환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저희는 마을에서 나눔장터를 매달 열어왔습니다. 이 나눔장터를 열어오면서 또 하나 더 생각했던 것이 2023년 봄부터 시작한 공유옷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옷장을 통해서 나눔장터의 활동을 좀 더 확장하고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우리의 활동도 더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나눔 장터나 벼룩시장 이런 거는 익숙한데 공유옷장은 굉장히 낯선데요. 공유옷장은 어떤 것일까요? 네, 공유옷장은 이게 나눔장터는 이게 안 쓰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서로 판매하고 사고 하는 활동이잖아요. 주로 어린이들 참여가 많았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아이들이 안 입는 옷이나 또는 안 읽는 책, 또 뭐 장난감, 딱지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나눔장터였는데요. 공유옷장은 이제 어른들이 특히 이제 살림살이를 하는 주부들이 사실은 소비와 또는 구매 또는 쓰레기 폐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거의 주부들이 많이 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하여 주부들이 이런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공유옷장을 열었던 것이고, 이 공유옷장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안 입는 옷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해서 입는 그런 교환 장터입니다. 그래서 장터라기보다는 그래서 저희는 이름을 공유 옷장이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수원에는 공유 냉장고, 공유 박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유 냉장고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공유 옷장이라는 이런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옷은 무조건 사서 입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해서 입고 나눠 입고 공유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소유보다는 공유라는 개념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이런 이름을 붙이고 또 이런 교환하는 활동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공유한다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 옷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게 버리는 옷이 아니고
못 입는 옷이 아니고 안 입는 옷. 그러나 이제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예, 나는 지금 안 입게 된 몸무게가 늘어났다거나 뭐 등등의 이유로 네, 그런 이유로 안 입게 된 옷들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하고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5개 이하를 가져오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증하는 형태로 해도 되고 예, 또 다른 분들과 내가 가져온 개수만큼 다른 옷으로 교환해가는 예, 그런 예, 활동입니다. 네. 새 옷을 사는 대신에 이웃이 물려준 새 옷 같은 헌옷으로 멋을 내는 공유의 미학이 느껴지는데요. 이 공유 옷장에서 옷을 5개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또 너무 많이 가져오시면 헌옷 수거하며 버리는 거와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엄선해서 예, 좋은 옷만 진짜 입을 수 있는 옷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서 5개 이하로 한정한 것입니다. 네. 옷을 가져와서 바꿔 입는 주민분들께 혹시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있을까요? 깨끗이 가져와야 네, 대부분은 다 깨끗한 옷들을 가져오시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사놓고 태그를 안 떼고 그렇게 새 옷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 좋은 옷들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또 이 옷을 가져가는 분들은 정말 득템이라는 이런 기분으로 좋아라 하면서 가져가시고 또 어린이 옷들도 그렇게 많이 교환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아이들 옷은 금방금방 크고 이러니까 새 옷을 사입히는 것보다 이렇게 동네 안에서 서로 교환해서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구채윤님이 살고 계시는 지역은 메탄동이고 메탄 위브 하늘채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자원 순환이라고 하는 실천들을 하고 있는 공유 옷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공유 옷장이 열릴 때 그러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만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구든지 수원 시민이면 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다 열려 있긴 한데요. 저희가 홍보에 한계가 있어서 거의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근데 저희 아파트만 해도 한 10,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굉장히 예, 많은 참여가 있고, 또 이제 저희 기후위기 속 마을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수원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알게 되시는 분들은 예, 몇 분이 이제 또 참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가족,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 오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머니가 서울에 살고 계시는데 꼭 공유 옷장이 열릴 때마다 서울에서 일부러 오시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 메탄 위브 하늘채 아파트에 공유 옷장이 열릴 때면 누구든지 지금 입고 계신 옷이지만 나눠 입고 싶다. 이런 옷이 있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김수영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마을살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수땀이라고 하는 바느질 동아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네.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수수땀. 이 이름이 동아리명인데요. 어떻게 이름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하시진 않나요?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지은 이름인데요. 수요일마다 수다를 떨며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모임을 줄여서 수수땀이라는 이름하에 바느질하는 모임이에요. 우리는 율촌동 촌촌푸르지오 북문 건너편 3층에 위치한 마을살이 정류장 공유 공간에서 모이는데요. 손바느질과 재봉틀 바느질을 통해서 수선에 필요한 바느질을 배우고 또 그 기법을 활용해서 생활 소품을 만들고 있답니다. 네, 지금 한참 수수땀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네. 어떻게 홍보 좀 하시겠어요? 아유, 그럼 너무 감사하죠. 지금 우리가 여기가 공방이 아니고 공유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재봉틀을 가지고 있는 대수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5명의 한도 내에서만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기회죠. 1대1 교육이 완전 맞춤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명이 계속 진행해 가고 있고 지금 4달째 연속으로 지금 그 인원수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습니다. 아, 선착순이에요. 그렇군요. 아, 지금은 재봉틀을 배우는 시간들이군요. 네, 보통 재봉틀에 그 전에 배웠던 손바느질도 같이 이용도 하고요. 또 자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계셔서 자수도 일부 배워서 같이 병합해서 만들기도 한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손가방, 손목 매듭 가방 그걸 만들고 싶다는 주민이 계셔서 그걸 만들었었어요. 아, 재봉틀을 배우고 싶지 않아도 뭐 바느질을 배우고 싶거나 뭔가 옷을 수선해서 입고 싶거나 하시는 분 안타깝게도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지만 네. 수스담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노래 듣고 마을살이 정류장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사람과 마을을 잇는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MHz FM 미디어 마을살이 정류장입니다. 오늘은 새 옷을 만드는 데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고 옷을 수선하거나 바꿔 입는 공유 옷장을 하고 있는 마을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구채윤님. 새 옷을 사지 않고 헌 옷을 바꿔 입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 옷들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옷들은 세탁 시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이미 여러 번 세탁된 헌 옷을 수선해서 입게 되면 새 옷을 샀을 때보다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 새 옷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배출하고 여러 번 세탁된 헌 옷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는 거군요. 그러면 새 옷을 한 벌 만드는데도 막대한 탄소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새 옷을 만들 때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일어나고 그것을 유통하는 과정, 그리고 폐기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면 티셔츠 한 벌을 만드는데 2,700리터 정도의 물이 소비가 되고 또 청바지는 생산 과정에서 33kg 정도의 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한 벌 만드는데 많은 물 발자국과 탄소 발자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쓰게 되고 또 오염시키고 염색하는 과정이나 표백하는 과정에서 오염도 수질 오염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헌 옷들을 헌 옷 수거함에 넣기도 하잖아요. 사실 누군가 다시 입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헌옷 수거함에 넣는 거는 우리가 재활용 또는 재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버릴 때 비용을 따로 내지도 않고 그냥 누군가가 수거해 가서 다시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다시 중고 의류로 우리나라 안에서 유통되는 것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해외로 수출하게 되고요. 그 해외 수출했던 옷들도 그중에 반 정도는 그 안에서 중고 의류로 매매가 되고 나머지 반은 그냥 쓰레기로 버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 쓰레기도 말이 그냥 반인 건데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폐기하는 것이 버거울 정도로 정상적인 폐기하는 시설에서 다 폐기가 못 되고 그냥 강이나 산에 함부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거기 쓰레기 산을 이루고 쓰레기 강을 이루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그런 개발도상국들의 그 수출된 이런 쓰레기 옷들이 그 나라의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우리가 옷을 안 입을 수는 없고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되고 그 옷이 버려지는 과정에서도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옷을 오래 입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메탄 위브 하늘채 환경 동아리의 회원들은 공유 옷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헌옷을 새 옷처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옷을 고쳐 입는 슬로우 패션이 단순한 전략을 넘어서 지구를 생각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수영님은 언제부터 옷을 수선해서 입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라고 하면은 저희 부모님이 의상실 하셨거든요. 그때부터 천하고 바늘로 가지고 놀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제가 무엇인가 옷을 제대로 고치고 수선한 적은 아이를 양육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사촌 형들한테 물려받은 옷을 줄이거나 또 아니면 조금 리폼했다 그럴까요?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졌던 게 첫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느질을 하다 보면은 그쪽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만난 사람들이 또 바느질에 관계된 분을 만나게 되고 또 저에게 행운인 것처럼 다가오신 분이 계신데요. 문화센터에서 강사를 수십 년간 하셨던 분이 코로나 때 바느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같이 하자고 제의를 하셔가지고 한 1년 가까이 1대1로 정말 고퀄리티 교육을 받은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옷을 수선해 입고 바느질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인연으로 만난 사람과 바느질로 이제 긴 세월 동안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든 작품을 보고 같이 가게 해서 옷수선 수업을 또 개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단기간이었지만 또 그 강의도 초대를 받아서 하게 되었고요. 아, 이제 아이들 옷을 수선해서 입히다가 지금은 옷수선 강사가 네네. 네, 오, 훌륭하신데요. 오늘 입고 오신 의상도 혹시 저 자랑하고 싶었어요. 네, 네. 평소에는 바지만 입으시다가 오늘은 또 네. 치마를 입고 오셨다고. 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바지만 입었거든요.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았지만 아이를 넷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께서 가장 큰 딸인 저에게는 항상 편한 바지를 입히셨거든요. 근데 이제 공유옷장을 제가 4번 정도를 참가를 했어요. 옆에 계신 구채윤님 마을에도 한번 참가를 했었고 또 우리 마을살이 정류장에서도 2회 참가를 했었고 또 한 번 고색동 탄소 중립 그린 도시 거기서도 한번 공유장을 개최를 해서 거기도 참가를 했는데 제가 입고 온 옷이 안 보이겠지만 패딩 원피스에 네, 아주 멋있는 네네. 옷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캐시미어 롱 코트입니다. 이거 한번 사려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머플러 하고 있는 것은 공유장은 아니지만 나눔 가게. 거기서 3,000원 주고 산 와, 아주 면으로 된 고급 네. 캐시미어고요. 고급 지금 패션. 네. 어디 가도 꿀리지 않는 의상을 지금 같이 입고 왔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입지 않은 스타일을 또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쉽게 내 옷을 하나 안 입는 거 내가 이제 치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하나를 내놓고 다른 사람의 취향의 옷을 쉽게 선택하게 돼서 내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 입는 거에도 굉장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옷을 오래 입는 방법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옷은 대부분 합성 섬유, 그러니까 폴리에스테르 종류로 만들어진 새 옷이어서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그래요. 이미 여러 번 세탁된 헌옷을 수선해서 입고 또 새 옷처럼 입게 되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채윤님, 2023년부터 아파트 안에서 공유 옷장을 열고 헌옷을 새 옷처럼 바꿔 입고 오래 입기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한 벌을 재사용하면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헌옷을 입게 되면 새 옷을 입을 때보다 한 25% 정도의 탄소 배출량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옷이 1년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1,000억 개 정도 만들어지고 또 버려지는 것이 그중에 30% 330억 개 옷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330억 개가 버려지는 거예요? 1,000억 개 하면 좀 감이 안 오시는데 오. 한 시간마다 1,000만 벌 생산되고 한 시간마다 300만 벌 버려진다고 하면 훨씬 더 느낌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옷이 많이 버려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옷을 생산하는 생산 업체들이 너무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유통도 안 되고 그 유통되기 전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넘어가기 전의 과정에서 버려지게 되는 옷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산업체의 어떤 책임의 문제도 있다. 근데 이들이 옷 가격을 좀 더 싸게 하기 위해서 너무 대량 생산 또는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유통 단계에서 버려지는 옷이 굉장히 많다는 거가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옷이 만들어질 때 이제 물 발자국을 남기고 또 탄소 발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이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표백을 하거나 염색하는 과정에 굉장한 물을 많이 사용하고 수질 오염을 일으키게 되고 또 탄소 배출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온실가스의 10%는 이 의류 산업에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물 발자국, 탄소 발자국뿐만 아니라 옷을 저희가 입을 때 세탁을 하고 또 건조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또 미세 플라스틱 배출 이런 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세탁을 할 때 물론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건조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그냥 햇빛에 말렸잖아요. 아, 건조기를 돌릴 네, 때도 맞아요. 그런 요즘은 건가요? 건조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이 건조기를 돌릴 때 고온으로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이때 미세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구나. 건조기 사용하는 분들은 그 안에서 옷에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다 먼지가 아니고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건조기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은 이게 공기 중으로도 많이 흩어지게 돼서 우리가 흡입하게 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기를 돌리는 것 자체가 전기를 쓰고 고온을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용품 중에서도 고온을 사용하는 전기용품들이 전자제품들 예를 들면 전기밥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을 끓이는 거.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는 네. 거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건데 건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 공장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탄소가 배출되는 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또 배기가스가 나오는 거는 검은 연기 나오고 눈에 보이니까 탄소 배출을 쉽게 생각하는데 전기를 쓰는 거는 이게 탄소 배출이 어디서 되나 잘 눈에 생각하지 보이지 못하는 않고. 경우도 많아요. 네. 근데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주로 화력 발전소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열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열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져서 우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사실은 탄소 배출은 굉장히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조기 사용의 문제가 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아까 우리 옷 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물이라든지 에너지를 생각하면 그때 일어나는 탄소 배출도 전체 온실가스의 10% 정도라고 얘기될 정도로 아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청바지 한 장을 만드는데 물 7,500리터가 들어간다고 해요. 한 사람이 7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니까 청바지 한 장을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입지 않은 옷을 기부해서 재사용하는 것, 의류 폐기물을 줄이게 해서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그리고 이런 환경을 실천하고 계시는 탄소 중립 실천 마을 활동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악묘의 고래 듣고 미디어 마을살이 정류장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마을살이 정류장, 우리 소비자들이 옷을 오래 입고 바꿔 입고 다시 입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마을 활동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구채윤님, 메탄위브 하늘채 아파트에서 하고 계시는 공유 옷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나바다 장터나 벼룩시장이나 이런 헌옷 수거함에다가 옷을 넣는 것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유 옷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가 다른지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벼룩 시장은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그런 판매 시장이고 저희는 이제 공유라는 개념으로 서로의 것을 교환하는 예,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소유보다는 공유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좀 나아갔으면 하는 예, 그런 생각으로 공유 옷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 것, 그리고 입을 수 있는 옷을 버리기보다는 입을 수 있는 깨끗한 옷을 다른 사람의 새 옷으로 바꾸는 일,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실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그 소비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는 뭐 요즘 윤리적인 소비 또 지속 가능한 소비 이런 그런 개념의 소비도 있긴 합니다만은 소비는 그 어떤 소비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소비하는 순간 탄소 배출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탄소 배출, 또 그것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폐기되는 과정에서까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비를 일단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옷을 버려서 폐기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다시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옷을 처분을 하실 때 그냥 헌옷 수거함에 넣어서 막연히 누군가 입어주겠지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사실 폐기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중고 물품을 좀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옷을 뭐 교환 입거나 공유 옷장 이런 행사를 이용해도 좋겠고, 아니면은 요즘 캐럿, 예, 마켓, 예, 그런 거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요즘 단톡방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중고 물품, 중고 옷 이런 것들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이 폐기물을 줄이고 또 다른 어떤 생산을 억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소비보다 훨씬 좋은 예, 지구를 위한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탄소 배출은 대체로 생산하는 기업이나 사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옷을 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옷을 사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옷을 깨끗이 입고 내가 입은 옷을 깨끗하게 또 다른 사람과 나눠 입고 또 그 옷을 또 수선해 입는 과정을 통해서 옷의 생애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는 것도 이 소비의 어떤 패턴 이런 거를 바꾸는데 일조할 수도 네.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아, 드네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 이 중고류 판매하는 거를 굉장히 대기업 차원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AI하고 연결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레드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매출이 뭐 1,000억 이상 되는 그런 아주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안 입는 옷을 이제 이곳에다가 택배로 보내면 거기서 AI가 자동으로 이 옷이 생산된 연도를 계산하고 또 사이즈 이런 걸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매겨서 수수료를 떼고 그 나머지 옷값을 옷 보낸 원래 그 소유자한테다가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는 그 스레드업에서 알아서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중고류 기업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름아름 이렇게 작은 중고 물품 판매가 아니라 굉장히 전국적인 형태로 대규모 대기업이 하고 있는 이런 형태도 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좀 젊은 층에서 이 중고류
매매하는 이런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붐 같은 것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MZ 세대들한테는. 예, 그렇게 해서 요즘 옷들은 사실 다 패스트 패션이라서 되게 싸구려 옷 그런 것들이 많아요. 안 좋은 재질로 금방금방 유행에 맞게 만들어서 입고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일회용품처럼 옷을 접근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중고 의류를 구입하다 보면 굉장히 고급 의류, 잘 만들어진 고급 의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는 잘 볼 수 없는 좀 특이한 개성의 그런 디자인의 옷들,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하기도 하고 해서 중고 의류를 찾는 그런 MZ 세대들도 요즘은 많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에 우리 옷을 사지 말아라라고 홍보를 하는 기업 중에 옷을 수선해주는 오, 맞아요. 네, 그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네. 똘똘한 소비자들이 이런 소비의 문화를 또 바꾸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는 그 수선하는데 지원금을 시민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뭐 3만 원 내지 7만 원인가? 이 정도의 돈을 줘서 가능하면 옷을 새로 사지 말고 수선해서 입어라 하는 지원금을 국가에서,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선하는 이런 지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매월 한 달에 한 번 하는 마을에서 탄소 중립 실천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기후 위기 속 마을 네트워크 대화 모임이 있는데요. 이런 대화 모임에 대한 소개 우리 김수영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진행자님과 구체위님도 거기에 소속해 계신데요. 지난 12월 22일에도 성대골 이야기를 들으려고 강사님을 초빙해서 34번째 기후 네트워크 대화 모임을 가졌거든요. 우리 대화 모임은 페이스북이나 마을 활동 커뮤니티를 통해서 매일 모일 장소와 일정을 알리고 있어요. 거기에 관심 갖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문이고요. 일상에서 탄소 중립 실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정보도 교환하시고 또 커뮤니티가 있으시면 또 나누시고 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시면 또 참가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수수담도 이 기후위기 속 마을 네트워크 안에서 대화 모임을 통해서 많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또 올해도 더 큰 성장으로 또 불러주시면 또 여기 와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위기 속 마을 네트워크의 대화 모임에 가보니까 뭐 협동조합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주민도 계시고 마을 활동가들도 계셔서 환경이나 탄소 중립 실천 이런 다양한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관심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환경에 대해서 관심 있고 실천하는 분 중에 혹시 이런 거 하고 있나? 라고 똑똑 문을 두들려 보시면 이 커뮤니티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네. 오늘 탄소 중립 마을 활동가 두 분 모시고 미디어 마을살이 정류장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분께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하길 참 잘했다. 또 보람 느끼는 일이 뭐가 있었는지 우리 구채윤님부터 여쭤볼까요? 네, 좀 전에 기후 위기 속 마을 네트워크 소개도 해주셨는데요. 그 저희의 환경 동아리 한우숲이 시작했던 공유 옷장을 기후 위기 속 마을 네트워크에서도 같이 또 이어서 공유 옷장을 연 적이 있었고 또 올해는 특히 그 고색동 탄소 중립 그린 도시에 이제 제가 가서 그 실천단 분들과 함께 공유장을 이제 소개를 하고 공유장 활동을 함께 했던 것 그게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시작됐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수원에서 좀 더 넓게 이 공유장을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우리 김수영님. 저는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가치가게에서 옷수선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일주일에 1회 4시간씩
이렇게 사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신 주민들은 뭐 남편의 바지단 또 자크가 고장난 걸 가져오시고 또 블라우스의 여민 부분이 블라우스의 조직의 특성상 미어져서 이건 버리고 싶진 않고 추억이 많은데 고칠 수 있을까요? 하고 가져오신 분도 계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세상에 운동화 엄지 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난 운동화를 가져오셨어요. 아, 구멍 나는 운동화를 운동화. 수선해서 신겠다고? 신겠다. 와. 이건 내가 활동하는데 항상 같이 했었고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 운동화를 계속 신고 싶다. 방법이 없겠냐.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운동화. 저는 버렸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한 10명이면 9명은 버렸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주민은 고치고 싶다. 그래서 어. 같이 고민을 해보다 하다가 생각나는 게 우리 치앙마이에 죽음의 바느질 기법이 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말은 들었지만 해보지는 내가 죽음의 바느질까지는 한 땀 한 그러시군요. 땀까지는 어떻게 시도를 해보겠지만 아하. 그래서 그 운동화의 특성상 재질이 약간 직조 헝겊의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름에. 직접 손으로 아예 그 짜는 것처럼 하는 거군요. 바느질이. 그렇죠. 그 우와. 운동화의 재질이 그 직조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자수실의 운동화 같은 색깔을 이용해서 치앙마이의 죽음의 기법 중에 직조법을 한번 사용해 보자 해가지고 그것도 바로 신고 오셨어요. 거기에 손을 집어넣고. 지금 우리 수영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죽음의 바느질이라고 하는 치앙마이 바느질을 배우고 싶은 분도 수수땀에 오면 배울 수 있는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운동화는 어떻게 당연히 수선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피소드에 넣을 수 있었겠죠? 네네. 그래서 그 자수실로 직조법을 이용하니까 우리가 운동화를 코에 대고 이렇게 보진 않잖아요. 너무 감쪽 같은 거예요. 그걸 가져오신 분도 너무 만족스러워했고 그걸 알려드려서 고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던 나도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그 일이 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수업 갈 때마다 에피소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 운동화를 만나고 싶네요. 음. 기워서 운동화를 신었다는 얘기는 제가 난생 처음 듣는 사진 이야기라. 자료는 제게 있습니다. 오호. 네. 옷을 사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옷을 사서 입더라도 깨끗하게 입고 나눠 입고 또 수선해서 입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옷 문제에 있어서 환경오염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사실 이 옷 문제는 그 노동의 문제에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싼 옷들도 많은데 이런 옷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원인은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소녀들의 노동력을 착취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하고 또 저임금을 받고 이런 구조 속에서 되기 때문에 이런 싼 가격의 옷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네. 옷을 사 입으면 사 입을수록 그런 어린 소녀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예를 들면은 이 방글라데시에 의류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공장이 무너지면서 1,000명 이상의 그 어린 소녀 노동자들이 매몰되고 그 사망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던 이유가 그 납품 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붕괴되는 조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장이 계속 미싱을 돌리게 강요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옷을 만들기 위한 또 그 이익 창출을 위해서만 이렇게 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런 구조 때문에 이렇게 싼
옷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런 옷들을 싸기 때문에 또 우리는 너무 쉽게 사고 버리고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예쁘다고 사서 입은 옷에 그런 불편한 진실들이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런 패스트 패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옷을 살 때 너무 싼 옷을 유행을 쫓아서 계속해서 이제 싼 옷을 유행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계속 새로운 옷을 사 입고 싶고 그래서 싸게 해서 싼 옷을 이제 계속 사 입는 건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재질의 옷을 한번 사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소비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사고 버리는 옷들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옷장을 비우고 지구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마을살이 정류장 문 닫을 시간이 되었어요. 두 분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부탁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작은 거부터 행동을 옮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요. 네, 쉽습니다. 네, 그 스레드업이라는 아까 기업을 소개를 했었는데 검색을 하시면 패션 탄소 발자국 계산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 나의 옷 소비 패턴이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벌 옷을 사고 세탁은 어느 정도로 하고 또 폐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 전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패션 탄소 발자국 계산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 옷은 버리지 마시고 서로 나눠 입고 교환해서 입고 또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새 옷을 선물하는 공유 옷장. 깨끗하고 예쁜 새 옷을 나누는 초록 옷을 입는 두 분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메타니브 하늘채 환경 동아리 구채윤 대표님, 한 땀 한 땀 바느질 하는 것을 배우고 옷을 오래 입고 다시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의 탄소 중립 실천을 해가고 계시는 마을살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수땀 김수영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탄소 중립 실천해요. 함께해요.